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네. 오랜만이네요. 이 얼굴을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다 보니까 좋고요. 네. 예, 그래도 저 출판 지금 준비하느라고 다들 아마 뭐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윤정 우리 대표님이 한번 네. 중간에 이제 그 한번 요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네네. 한번 점검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자고 해서 제가 오케이 하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정신교육입니다. 정신 이제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중간에 나사가 서로 다 빠져가지고 뭐 네. 아이 뭐 좀 이따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는 지금 거의 이제 오늘 저만 이제 원고 넘기면 진행이 돼요. 제가 원고를 안 넘겨가지고 예, 제가 제일 그 이제 마지막에 하고 그래서 아마 내용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진행하는 게 30분은 이제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진행을 우리 한현정 대표님이 이제 후속 진행 간단하게 안내하고 뭐 이렇게 팀별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 이제 출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드맵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판을 통해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음, 음.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출판을 통해서 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하고자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이제 심사를 이틀 했는데 어, 여기서 저를 이제 부른 거죠. 왜 불렀냐 봤더니 제가 2년 전에 2020년도에 요 과제는 아니고 소상공인들 뭐 한 500만 원씩 2,300에서 500만 원 이렇게 시설 지원해 주는 게 한 40개 업체를 심사를 갔는데 그때도 한 3일 갔었어요.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충남 아산에 있는 그 이제 충청남도 경기진흥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온양온천 바로 옆이에요. 음. 그래서 아주 좋은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뭘 했었냐면 여기 보면 요 책 있죠. 문화로 창업하다. 요 책을 그때 마침 나왔어 가지고 이거를 한 2권 정도 그때 가져가 가지고 원장님을 하나 드리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에 서울로 말하면 그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창업 쪽에서는 아주 뭐 그래 큰 기관인데 거기에 저하고는 좀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서 저도 가가지고 책을 하나 이렇게 하나 줬더니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뽀샤시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안희정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봤고 뭐 하여튼 여기 한 이분이 그 전직이 뭐냐면 은행 지점장 하셨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관 양성조 충청남도 도지사 거기 선거 캠프에 뭐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기관장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내 책을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이거 반듯하게 이렇게 딱 꽂아놔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아예 기관에 그 사람들한테 다 사게 해가지고 다 구입해가 이걸 다 돌렸더라고. 어. 그래서 한 2년 후에 이, 이 원장님이 저를 기억하고 이 사람을 꼭 불러라 해가 갔더니 다들 나이가요.
저보다 한 10살 많고 한 60대예요. 다 그 교수님들 한 거기 저 선문대 교수님하고 선문대학교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순천향대 교수님 두 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 대표 컨설 뭐 그렇게 있는데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내게 이게 이렇게 한 두 권 주고 왔는데 이게 2년 후에 이렇게 효과가 또 나타나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막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심사 뭐 이런 거부터 강의 요청이 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가가지고 그 이틀 동안 제가 그 도곤 그 어디죠? 온양 관광 호텔에 이제 머물면서 뭐 온천도 하고 테슬라 몰고 가가지고 차박 하려 했는데 도저히 차박은 자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온천 그 호텔 가니까 8만 원 하대요. 8만 원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아주 럭셔리하게 있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돈을 얼마 주는지 모르고 갔어요. 돈은 뭐 그냥 사인하고 왔는데 이틀 하면 얼마 줄라나?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돈도 안 물어보고 가가지고 심사하고 왔는데 한 번 가면 한 100만 원 주겠지. 여러분들 그 한 2, 300 벌라고 하면 아침 9 to 6로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한 300 벌라고 그죠? 세금 떼고 300 그죠? 근데 저는 뭐 세금 떼고 한 90만 원? 뭐 이렇게 받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8, 90. 그 뭐 일주일에 한 건만 해도 한 두 건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두 건만 해도 한 300 이상 버는 거예요. 뭐 시험시험 해도 이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30분 저한테 있으니까 이제 20분 남았네.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 박혜경 씨가 저번에 그 한번 트렌드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제가 이걸로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미래에는 이 크게 세 가지가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 메가 트렌드를 정의하면 10년 이상 사람의 그 생각의 습관이 지속되는 상태를 메가 트렌드라고 해요. 그럼 트렌드는 뭐냐? 한 3년 정도 지속되는 거를 트렌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패션 하는 거는 한 몇 개월 단위로 한 6개월. 그래서 우리가 그 패스트 패션 의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라 뭐 많잖아요. 유니클로 이런 것들이 한 1년 못 가죠. 그런 걸 우리는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 패션이 어디서 왔냐면 페이드에서 왔죠. 그 연극에 보면 우리가 불빛이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거 그걸 페이드로 하는데 거의 그 명사가 패션이고 그 패션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한 3년 지속이 사라질 것 같은데 계속 지속이 되면 그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뭐가 있습니까? 그 우리 코로나 사태가 한 3년 돼가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트렌드가 이제 이게 한 10년 가까이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그게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가 트렌드로서 마스크가 이제 일상생활에 자리 잡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게 이상한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역시 그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트렌드에서 메가 트렌드로 가는 것 중에 지금 확실하게 메가 트렌드인 거는 지금 이제는 1960년대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52세였어요. 52세. 60년대, 1960년에. 그런데 이게 2010년도, 50년 후에 평균 수명이 80세거든요. 그럼 28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28년이 늘어나는 이 100세 시대로 인해서 하나의 그 메가 트렌드가 이제 100세 시대라는 거. 두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이 빅데이터가 생겼고 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하지 않는 비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제가 이제 로봇을 했으니까 이걸 명확히 좀 더 와닿는데, 예전에 제가 2010년까지 스마트폰이 없을 때 제가 로봇을 개발하다가 생산기술연구원에 있다가, 그 생산기술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전에까지 어두움이 많았어요. 뭐냐? 로봇을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지능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 지처가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동기 중에 최무성 연구원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잘 나가는 4대강 물고기, 아니 저 뭐죠? 그 여러분이 알만한 카이스트 휴버 로봇 같이 제가 개발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지금 휴학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스마트폰이 딱 2010년도에 생기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는 받기만 있어도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리액션이 되니까 이게 재밌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도 그 안에 프로그래밍을 또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이게 어색한 리액션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활용도가 없는데, 지금은 그냥 모니터만 있고 카메라만 있어도 이 카메라에서 나의 인상을 인지를 하고 그걸 따라하거나 모니터에 그걸 보여주니까 재밌는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뭐 U 플러스나 이런 데 보면 뭐죠? 그 스피커폰, 마이크하고 스피커폰만 있어도 뭐 그냥 빅스비 그 TV 틀어줘 하면 지가 틀어주고, 오늘 날씨 어때 하면 다 물어보잖아요. 인생이 어때 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그죠? 그게 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생긴 거죠. 그 시초가 스마트폰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경험할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이제는 그 지식, 모든 것이 그 블록체인의 NFT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서 보호를 받는, 그게 10년 후에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인데,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뀐다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뭐였냐? 이 그때 4차 산업혁명으로서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이게 내 손 안의 PC죠. 무선 통신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캠코더, 카메라, 뭐 이런 전자계산기, 그 다음에 게임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다 만들어야지 기능이 됐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딱 생기자마자 이 스마트폰 이거 있죠. 갤럭시, 여기에 센서가요. 이게 미각 센서하고 후각 센서 외에는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모든 센서들이 다 있어요. 미각, 사람한테 없는 것도 있죠. GPS 센서, 자이로 센서, 이런 위치 감지 센서부터 뭐 온도 센서, 압력 센서, 뭐 터치 센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뭐냐면 기차의 그 여기 플랫폼과 같이 모든 게 올인원으로 다 있으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는 이제 AI가 이제 발전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제 한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복잡하면서 판단을 요하는데 반복적인 거는 AI가 하고, 이제는 반복적이지 않고 창의적인 건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와닿는 게 뭐죠?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가 딱 복잡하고 판단을 요하는데 반복적이잖아요. 맨날 같은 데 가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제일 앞선 데가 테슬라고. 그래서 비전 하나로 테슬라는 사람과 똑같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뭐 라이다 센서 해가지고 복잡한 거 많이 달다 보니까 원가 구조가 안 맞는데, 테슬라는 사람의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모사해가 그냥 비전으로 보고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비전 센서가 50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니까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5살까지는 어때요? 만져보고 물어보고 대여보고 넘어져보고 하면서 배우는데,
그 학습 기간이 딱 다양한 자연에 이렇게 놓아 기르다 보면 나중에 그게 다 입력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하죠? 눈으로 보면은 그 색깔만 봐도 그 온도를 알고 맛을 유추하고 다 하잖아요. 그 학습 기간에 그래서 자연에 있으라는 겁니다. 애들이 막 깨져보고 위험한 걸 그때 다 겪어봐야지 눈으로 보고 그 불빛만 봐도 이게 몇 도라는 온도까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그 단계예요. 처음에 테슬라가 학습을 시킬 때는 당연히 뭐죠? 깨져보고 사고 내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은 세상에 200만 대의 전기차가 돌아다니면서 비전으로 모든 걸 학습을 이제 하니까 우리 나이대가 되면 우리는 그냥 보고만 본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유추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컨텐츠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위로받는 거, 위로. 로봇한테 여러분들 빅스비가 내보고 박 교수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뭐 힘내세요. 뭐 그래봐. 거기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권유하는 거. 뭐 나도 해봤는데 인간으로서는 나도 그런 걸 해봤는데 너도 해봐. 이런 소통 공감, 창의성. 로봇이 분명히 창의적으로 앞으로는 가지만은 한 2050년까지는 뭐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안 해봤던 거는 인간이 더 잘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소통 공감 기반의 컨텐츠 창의 이런 부분은 인간이 결국은 인간 그 제품을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컨텐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플랫폼, 컨텐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돼 있는데 이 2010년도에는 플랫폼, 컨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이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2020년도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OS냐 애플 아이폰 OS가 아무리 업그레이드 돼도 그냥 우리는 뭐 관심 없어요. 사용하는데 그냥 통신되고 영상 보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5G CDMA에서 5G 되고 이제 6G 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안전 뭐 신뢰성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스마트폰 이제 이것도 한계에 갈 때까지 갔어. 삼성이 왜 힘드냐면 여기서 차별화를 폴드 부품 뭐 이제 다 해봐서 별 지랄을 다 이러면 별 지랄은 아니고 뭐 뭘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스마트폰 여기 1900에 1900에 1280인가 요거 이 안에 화소수 있죠. 이걸 아무리 더 조밀하게 하고 화소수를 뭐 여기 김영신 우리 작가도 있지만 이거 프레임 수를 많이 넣고 해도 인간은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우리는 4K로 여기 집어넣어도 우리가 보이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하드웨어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컨텐츠밖에 없죠. 모든 인프라는 플랫폼 다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30년도에 뭐만 남는다? 플랫폼, 뭐 iOS, 안드로이드 이거 다 우리는 관심 없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뭐 6C 돼도요. 그냥 자율주행하는데 안전 때문에 6C, 7C 하지 그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뭐 그냥 인터페이스에 문제 없으면 관심 없어요. 컨텐츠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왜? 이제는 컨텐츠밖에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2030년대 컨텐츠 기반의 뭘 하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크리에이팅해요? 결국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이게 NFT 블록체인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다 거기에 검색이 돼요. 내가 뭐 조그만 거 하나도 사용을 하면
전 세계에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누가 이 데이터를 썼는지 추적이 돼요. 그래서 NFT의 의미는 뭐냐면 그 파편화된 데이터가 전부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누가 어디에 가 있고 거기에 주소가 다 보인다는 거거든. 그럼 돈을 자동적으로 받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한 권 내면 거기 블록체인 기술에서 NFT로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거를 인용을 했어. 그러면 그 블록체인 NFT 그 데이터가 누군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나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 한 줄만 이렇게 딱 썼는데도. 그런데 그걸 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P2P,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냥 거래가 다 끝나니까 은행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은행이 디파짓 기능과 크레딧 기능 때문에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고요.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그냥 쏘아주면 끝나요. 은행이 개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헤게모니는 뭐냐면 기존 금융권과 이제 신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권과의 큰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미국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세계 통화밖에 없어. 그게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걸로 해서 화폐 개혁을 한번 딱 때려버리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CBDC 기반의 각 나라마다 그런 이제 디지털 화폐가 있고요. 그 중간을 익스체인지하는 뭐 그런 XRP라든지 뭐 그런 건 몇 개밖에 없어. 그런 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카카오톡 왜 사용합니까? 그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00억만 하면 카카오톡보다 더 좋은 걸 쓸 수 있어. 근데 단지 뭐죠? 카카오톡을 쓰는 건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미래에는 어떻게 가냐면 벌써 7분 나왔네. 뭐냐면 미래에는요. 가상 세계의 그 뭐죠? 메타버스 환경에서 내가 활동을 하는데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명이 하면 사기꾼이 돌아다니니까 안 되니까 나를 증명하는 그게 블록체인 기반의 나의 아바타인 뭐죠? 메타버스 상에서 나의 또 다른 나를 인정시켜 주는 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나라가 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나의 그 메타버스 상에서의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건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에서 나의 온리 원이 그 안에서도 국적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나의 다른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출근을 하는 건 메타버스 상에서 출근을 해가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 속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의 게임은 그런 크레딧이 없고 검증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뭐냐면 only one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국적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 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남는 건 뭐다? 컨텐츠. 그래서 이 출판이 그 시작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 왜 이게 100세 시대냐면 100세가 되니까 0.75 곱하면 옛날 70세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결혼 연령 37세가 어떤 의미냐면 0.75 곱하면 옛날 26세예요. 즉 뭐냐면 정신 연령은 옛날에 26세가 지금의 37세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결혼하면 여자나 남자나 노산이니까 한 명밖에 못 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 구조가 한 가구당 0.9명이에요. 그리고 결혼 연령이요. 여자 기준으로 35세가 넘어요. 남자 기준으로 처남도 47세에 결혼했는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작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노산에서 어떻게 보면 한 명만 놓다 보니까 부모하고 같이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부모에서
오래 있으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25세 이상 되면 이제 애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원룸으로 가죠. 원룸으로 가니까 깝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가상에서 서로 형제 맺기 하고 친구 맺기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카페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생활 공간은 원룸 생활인데 또 그 어떻게 보면 피를 안 섞은 친구 간의 관심사가 맞는 사람끼리 친척보다 더 끈끈하죠. 왜냐하면 생각을 항상 공유로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팬덤 문화가 미래의 그 트렌드예요. 나를 따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홍, 중국의 왕홍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마케팅의 절대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로 인해서 옛날에 이게 불과 20년 전에는 강아지 때문에 시끄럽죠. 지금 와이프가 들어와가 그런데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불과 10년 전에는 1인 가구가 한 200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거의 1000만 가구가 됐거든요. 근데 펫 산업이 강아지가 옛날에 200만 마리였는데 지금 1000만 마리가 넘어요. 똑같이 증가하는 게 똑같지. 그러니까 1인 가구에 강아지 한 마리 아니면 뭐 그 펫이 한 마리는 들어가 있다는 거지. 저도 강아지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쟤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면 왜 컨텐츠가 중요한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단독 출판을 하면 아파트로 말하면 부실 아파트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거 나중에 재건축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퀄리티가 있는 작은 분량이지만은 전부 같이 퀄리티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단독 출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출판할 때 내 것만 보지 마시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멘토가 되어서 알려주라고 하는 게 남 걸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게 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그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공동 출판을 통해서 질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단독 출판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출판을 통해서 제가 이런 심사평가 지금 하고 왔잖아요. 강숙이요. 하고 왔어요. 이 자료는 이거 발표하고 제가 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제가 미리 주면은 긴장감이 텐션이 떨어지잖아요. 텐션. 그래서 텐션 업을 하려고 그렇고. 그리고 공동 출판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또 역할을 하실 분들은 이 리커리어 북스와 함께 출판 지원 전문가를 저희가 발굴하고요. 이분들한테 자격증 과정을 또 해서 그 평생교육원에 개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다시 이 공동 출판 리더로 세워가지고 먹고 살게 해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출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책들이 쌓이겠죠. 요번에도 3권이 나오는데 그럼 그걸 주제별로 리커리어 북스에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은 하에서 다시 재편집을 해가지고 출간하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 주제별로 휴먼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서 이게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나오게끔 뭐 이런 구상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한현정 대표 아이디어인데 저도 뭐 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트렌드 코리아 형식으로 가자.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그까지 좀데 제가 2014년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도 2022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트렌드 코리아가 2010년도에 시작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어떻게 갔냐면 이것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김난도 이분이 다인 게 아니고 같이 출판하는 사람들끼리 여기 지도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김난도를 이제 브랜드화 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된 거야. 어, 어.
그 김난도 하면 세상을 난도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금난도 해가 뭐 하여튼 이름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렇게 갔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그 출판한 사람들을 그 뒤에 이제 소개 자료를 또 이렇게 넣었어요. 보면 한 5분만 더 쓰고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출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작가 소개까지도 이 책이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작가 소개가 뒤에 또 들어가고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더 많이 참여했네. 이 사람들이 연구원이라는 명목으로 직책으로 여기 들어가서 이 같이 연구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2 하는데 우리도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계속 내면은 나중에 브랜드 인지도가 얘는 보니까 2014년부터 2020년 한 8년 걸렸는데 우리도 몇 년 안 있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창업 분야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좋고 그 다음에 이 평생교육 과정에 이러한 자격증 과정을 개발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여러분의 후배들을 좀 양성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격증 과정에서 또 이제 이게 이제 교육기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가 한번 크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한현정 대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인물 등록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 출판하고 나서 인물 등록하기, 그다음 랜딩 페이지 개설하기, 그다음에 커몽에 레퍼런스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개설해 가지고 자비로 한번 어디 공간에서 한번 해보는 것. 대학원에서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출판책, 전자책 출판하기. 그래서 이런 강의 개설하는 거는 우리 그 여기 신성희 대표도 있고 회장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대학원생들이 어디 가서 강의장 그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대학원 차원에서 학생들 뭐 우리 자체 세미나 한다는 명목으로 하면 외부에서 좀 오면은 호수대 그냥 그 우리 프로모션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강의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료 강의도 해보면서 레퍼런스 만드시고 그러니까 전자책 출판 전자책 이거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뭐죠? 이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전자책 출간하기 이런 걸로 하면 이거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자기 거 독자로 내면서 단독 작가가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자기 소개 후기서 만들기 경력 증명서 발급하는 거 요것도 리커리어 북스하고 여러 기관 우리 지금 보면 많잖아요. 그 천안아산에 거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 증명을 좀 남발을 할 수 있도록 남발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가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발할 수 있게 그래서 개인별 협회 자격증 이 뭐냐면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단독 출판하면 여러분 자신이 또 하나의 그 자격을 만들어내는 기관화 시켜서 그래서 먹고 살게 하게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번개로 잠깐 중간에 이제 만나 뵙는데요. 잘 지내셨죠, 다들? 1차 출작가님들하고는 좀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우리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나눠도 이렇게 정규 과정이 끝나버리니까 아무래도 3차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도 하실 거고 또 그래도 계속 셀프 태고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불안하시고 할 것 같아서 중간에 이제 이러한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우리 교수님 이제 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약간 공동 출판이 브랜드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이 이제 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은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할게요. 우리 이제 1차 작가님들의 출간은 거의 이제 작업 과정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출판사 이 에디터와 출판 편집장 쪽으로 다 출판사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작가님들의 이제 소관은 다 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교수님도 굉장히 애쓰셨고 사실 뒷작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뒷작업들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 3차 작가님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글을 막 제가 혼자서 다 이렇게 교수님하고 같이 하다 사실은 이 1차 출간 진행해서 조금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우리 2, 3차 작가님들이 진행하시기에는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계획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도 계셨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조금 이제 바뀐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애초에 처음에 그 팀이 정해진 원래 팀이 있잖아요. 원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 팀이 다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팀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팀에 들어간 거다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팀 얘기하기 전에 우리 1차 출간팀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 1차 때 우리 전체적인 전제는 역동적인 소그룹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팀들이 다 원활히 진행된 거는 사실 아니죠. 각각의 사정들이 다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한 3팀 정도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 팀에서는 굉장히 결과물이 다르게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그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이 시스템, 이 소그룹 시스템은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2, 3차에도. 근데 이번에 달라진 건 뭐냐면 우리가 1차 작가님들은 이제 예비 작가가 아니라 작가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빠르면 4월 셋째 주, 4월 안에는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은 ISBN을 갖게 되시는 진짜 그 정식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1차 작가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멘토로서 이제 소그룹 내에서 리더로서 혹은 조력자 역할을 좀 제가 좀 우리가 부탁을 드렸고요. 너무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또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팀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소그룹 이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정없이 막 늘어지면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다들 완성이 안 됐거나 혹은 완성이 됐는데 좀 다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완전히 맨바닥이신 경우는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3차, 3차, 2차 요번에 내가 바쁘니까 뭐 3차 때 또 이런 거 할 때 그때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런 과정들은 3차에 또 진행된다는 건 굉장히 무리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2차, 3차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주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간에는 내가 우리 팀 간, 소그룹 간의 소통을 좀 하기 위한 어떤 시간을 또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그룹 톡방을 또 하시고, 연락처를 좀 공유하셔가지고, 이제 원활히 연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있지만 소그룹 내에서 우리는 무슨 요일에 소통하는 게 더 좋아. 우리는 뭐 어떤 날에는 좀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자. 아니면 글을 정리하는 거를 그 작가 멘토가 저기 좀 검토해 주시는, 물론 여기서의 검토는 굉장히 뭐 글을 막 다듬어주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독자 입장에서의 멘토 역할이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그러한 검토를 받는 날을 우리는 언제까지 글을 내고 우리 작가 멘토께서 해주시는 날짜는 언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금요일 날 제출을 한다.
요 기준 하에서 요 나머지 날짜를 운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넘어오면 금요일 날 이제 이 주중에 소통하셔 넘어온 이 글 1차, 2차, 3차 차에 의해서 글을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넘어온 글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검토해서 월요일 날 다시 넘겨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을 좀 주시고 그다음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주 한 주간에 2번 검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본인이 쓰시고 그다음에 작가 검토 있고 그다음에 전체 검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아마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4번 정도를 글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니까 4주 동안 글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 1차 책 낼 때 이 정도 시간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시고 요게 이제 요때 완료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요때 이제 4주차를 지난 후에 요 5월 2일경에 2, 3차 출간팀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완성도가 높은 순으로 이제 또 2차 출간팀이 만들어지지만 3차 팀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다시 이제 팀이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글을 다듬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4월 달에 뭐 4월 중에 1차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월 달 동안에 2차, 3차, 2차 팀이 결정돼서 5월 달 말 정도에 목표를 하는 거예요. 5월 달 말 정도에 2차 출간팀 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5월 달 그러니까 6월 달 말에 6월 달에 3차 출간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7월 달부터는 또 방학 가고 그때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더 많다고 해서 글을 더 잘 쓰지 않는다는 걸 요번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최대한 활용하시고 작가 멘토가 도와주시는 이 작가 멘토님들이 좀 있으시니까 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 많이 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해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1차 작가님들은 요때 이제 또 본업으로도 다들 너무 바쁘시지만 이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 1차 작가님들께서 우리 2차, 3차 작가님들의 롤 모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책을 내고 나면 공동저서 책 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책 냈는데 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그 공동저서가 한 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완성해 나가면서 단독으로 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제 내 삶을 한번 정리해 봤다.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강의가 쏟아지고 막 인터뷰가 들어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힘드세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작가님들은 이미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심과 동시에 그 후속 작업 퍼스널 브랜딩의 넥스트 작업들이 계속 같이 발맞춰 진행될 거예요. 그 작업들이 롤모델이 돼서 2차 그 작가님들도 따라오실 거고 그다음에 3차 작가님들도 따라오시게 될 건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우리 그 네이버 인물 등록 부분 아까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게으름 피다가 요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막 유명인이나 연예인,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은 단독책을 낸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내는 영역이었잖아요. 신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자가 있거나 혹은 저서가 있는 경우 근데 이 저서가 단독이 꼭 아니어도 공동저서든 전자책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요 위에 보면 이제 검색을 한 현정을 치시면은 뭐 보실 수 있는데 제가 2번째였거든요. 근데 우리
우리 작가님들이 검색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제가 상위로 떴더라고요. 상위로 떠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뭐 이거 나 이거 했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수정하실 수 있고 또 추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력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책들도 계속 하시면서 쌓아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력과 이런 것들도 다 쌓아나가시고 필요 없는 건 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우리 김동선 작가님처럼 오프라인에 어떤 그 사업장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플레이스를 같이 한 화면에 연결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리커리어 스쿨에서 제가 협회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국제 리커리어 스쿨로 바뀌었어요. 국제 리커리어 협회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뀔 거예요. 얘네들이 검토를 해서 올리거든요.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랑 이 네이밍이 같은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경력 같은 것들도 그 건강보험증이나 뭐 이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맞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제가 요게 바뀔 거고 그러면은 한 바닥에 이 사람은 계속 리커리어 북스, 리커리어 뭐 협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요 밑에 이제 유튜브를 연결하면 요 위에 유튜브 영상이 연결되고 이 밑에 내가 블로그를 쓰거나 뭐 인스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바탕에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검색을 하면 이선영 작가님을 타다닥 검색을 하면 이선영 작가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하나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말로 막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달라지고 그리고 다 설명해 줄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1차 작가님들 책이 나오면서 바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그 11가지 찐 창업 이야기 하셨던 작가님들 중에 참 잘하신 작가님들이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원사이트 PB 랜딩 사이트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게 뭐냐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잠깐만요. 아니네. 네, 요건데 요게 이제 요렇게 원사이트로 자기가 나의 그 브랜딩 그 로고 하고 그다음에 나는 뭐를 할 거다.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나의 이력 여기 11가지 찐창업 이야기 공저 쓰셨다는 요 표현 해주셨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나한테 연락하려면 이렇게 여기다가 해라. 이렇게 필드를 같이 연결해서 한 페이지로 모든 걸 다 소개하고 연락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원페이지 PB 랜딩 사이트를 기획할 거고 뭐 자가 만드는 건 우리가 같이 만들면서 서로 롤모델이 돼서 앞서 하셨던 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아까 PDF 전자책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자기의 이야기 서사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썼다면 스토리텔링을 했다면 이 크몽이나 뭐 타링 등에서 하는 이런 PDF 전자책은 ISBN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핫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노하우를 집약시켜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책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거는 그 하나의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책들 경쟁이 책이 아니에요. 이 출판 시장이 얘네들 이 PDF 전자책의 경쟁 시장은 그 출판 시장이 아니에요. 강의 시장이에요. 이 PDF 전자책은 강의 시장이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정말로 제목 하나 가지고 승부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들이 되게 저렴하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PDF로 내가 만약에 뭐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한글이든 모든 것 다 내가 정리한 그 노하우를 PDF로 저장하는 거 엄청 쉽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 제 커뮤니티 마미킴 커뮤니티에서 문화센터에 있는 혹은 백화점과 홈플러스에 있는 그 경력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경력 단절됐거나 휴직된 분들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분들도 전혀 이런 거에 문외한이었고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이걸 하셨고 그 이후에
굉장히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어서 나가고 계시다 이런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쓴 이 책에서 실용 파트를 끄집어내서 이런 그 카피를 쓰고 그다음에 그 PDF 전자책으로 해서 하나의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 퍼스널 브랜딩 출판 이후의 작업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협회라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그 협회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정관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떼어가지고 협회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오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분들한테 다 전수해 드릴 수는 없겠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만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아까 그 우리 지금 교수님과 그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 평생 교육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 이런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 스토리텔링 전문가 1급, 2급, 그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출판기획 전문가 1급, 2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7월경 정도에 나오는데 요번에 그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님 지도 그 주제하에 이것이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출판 퍼스널 브랜딩 전자책 그 개설이 될 거거든요. 전자책 과정이. 잠깐만요. 어디였지? 이렇게 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인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격을 부여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이렇게 이제 멘토로 1차 출간 작가님들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해 주시고 기여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는 응시 자격을 그냥 드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경력 증명 같은 것들은 당연히 드려서 어떠한 활동, 작은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거를 좀 교수님하고 되게 많이 의논을 했었고 그래서 활동이 그냥 나의 경험으로 나만 만족하는 이런 우리끼리 아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지는 경력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인물 등록이거나 아니면은 그 SNS에 기록을 다 남겨서 나의 이력으로 만드는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국제 리커리어 협회에서 이제 제가 요번에 이걸 해보니까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건데 뭐냐면 우리 작가님들께서 각자 요번에 퍼스널 브랜딩 자기 영역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립적인 협회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같이 공동체를 해서 하나의 공동 마케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같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협회 만들고 뭐 조합원 만들고 사회적 기업 만들면 뭐합니까? 운영이 안 되면 다 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거기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말고 나는 핸드메이드 컨설턴트인데 핸드메이드 컨설턴트로 내가 이런 자격증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걸 협회를 만들고 뭘 하고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출판사를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 그 일반 출판사 기획 출판 하려면 원고를 투고하죠. 원고 투고하잖아요. 그래서 투고해서 그 출판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시장성이 있다. 아니면 이걸 투자해 볼 만해, 기획 출판 해볼 만해 하면은 기획 출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제반적인 거 다 거기 출판사에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 출판 진행을 하시는 우리 작가님들이 이거를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고처럼 이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하자 교수님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해서 시장 반응을 볼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마케팅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시장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이 평생교육원 호서대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또 강의 개설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작가님들에게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런 길도 안내해 주시고 저런 길도 안내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계속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오시는 1차를 따라오시고 또 2차를 따라오시고 하시면은 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나의 나침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길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한테 제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박정학 교수도 여기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듯이 뒤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장들도 같이 개척해서 같이 코워크하고 열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출판에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첫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좀 드리고 이제 그 각자 팀에서 조금 이제 질문 조금 나눈 다음에 각자 팀으로 조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오늘 그 못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못 들어보시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각자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너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출판에서는 특히 공동 출판에서는 이게 나 혼자의 단독 출판이면 조금 달라요. 단독 출판은 1년을 가도 2년이 가든 상관이 없어요. 내 일정에서 내가 맞추면 되거든요. 죽기 전에 낸다 그러면은 그냥 죽기 전까지 그냥 버티다가 그냥 내면 돼요. 근데 공동 출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약속이라는 게. 안 그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도 안 좋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한테도 모든 스케줄이 망가져서 그 다음으로 나만 안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발목도 잡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그 제가 이걸 뭐 못해 한해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런 이제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다시 한번 좀 각성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다 같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 최선이지만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나는 나를 브랜딩한다에서는 한 2분 정도가 정말 끝까지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도와드리고 쫓아다니고 난리를 쳐도 안 해요. 잠적하시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를 위해서 소를 포기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같은 마인드로 이제 달리시고 그 다음에 후속 작업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동기부여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막 그런데 이거예요. 나 요번에는 안 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음이 잘 안 와요. 다음번에 한다고 해서 제가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책에서 너무 제대로 하려기보다 우리 1차 작가님들도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1차 작가님들이 그 마지막 온점을 찍는다는 그 경험. 그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는 게 좋아요. 이 마지막 책이 여기에서 내가 막 강의가 불려다니고 뭐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 완성된다 이거보다 요거를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끝내는 게 그래서 그 다음이 2차도 있고 3차도 있는데 여기서 내 생을 다 쏟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너무 또 막 써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4주차에 다시 달리는 이 시간을 정말 사활을 걸고 마지막이다. 예, 마지막 다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요. 한 4분 정도가 지금 5분 정도가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팀이 내 팀을 못 만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팀을 정해는 드렸는데요. 우리 1차 작가님들하고 1차 작가님들의 역량 있는 작가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되도록이면 코드가 좀 맞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칭을 해드렸지만 본인이 안 들어오신 경우는 지금 매칭되는 경우의 분하고 먼저 1차로 다시 수정할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1차에 출간하셨던 작가님들 한 몇 분 정도만 우리 1차 출간해서 정말 이게 퇴고를 이제 출판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소감 좀 한두 분 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좀 나누실 건데 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들은 뭐 대단한 거다. 어떡하지? 뭐 준비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 1차 작가님들 좀 소심탄회하게 뭐가 힘들었고 어떻게 하면 되니? 먼저 좀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들 어떤 거가 좀 개선되고 어떤 거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어떤 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두 번만 조금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방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1차 작가님들 중에 혹시 조금 우리 후배죠. 벌써 후배예요. 2차 작가님들에게 조금 힘내라고 좀 전체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김동선 작가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 멋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이제 처음으로 그 책의 요건에 맞는 글을 써봤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잘라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주 조금씩 그냥 했거든요.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었는데 다 뒤집은 적도 있고 막 머리가 아파서 막 지진이 막 계속 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첫 출간에 껴서 좀 빨리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좀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그냥 조금씩이라도 계속 들여다보고 고치다 보면은 어느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괜히 말씀을 다 듣고 싶어. 다 들어도 될까요, 교수님? 네.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김경민 작가님. 참 이유가 이런 걸 대면 안 되는데 어깨에다 귀를 만지셨다는 이유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소모임 하면서 저희 조원분들의 피드백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김동선 원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되고 좀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쥐어 짜내야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이게 매일매일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이게 매일매일 쓰지 않으면 사실 뭉개지게 되거든요. 일상에 좀 치이다 보면. 그래서 요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게 공동 출판이기 때문에 모두의 일정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진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뭐 퀄리티가 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든 간에 개의치 마시고 일단 원하시는 이제 목표한 분량을 채우면 그 후는 이제 또 피드백을 받아서 또 이제 발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약간 좀 부담감 덜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좋지?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 이선영 작가님. 저 경민님이랑 같은 조였는데 네. 거의 같이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차분한 감성으로 차분한 관점 이런 걸로 잘 정리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또 보면 또 내가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이더라. 이제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출판을 먼저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출판하면서 또 서로 좋은 경력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신 오정우 작가님. 네. 뭐 다들 글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성분들이 그러잖아요. 일기도 제대로 안 쓰는데 이 글이란 거 갑자기 도전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난감했습니다. 뭐 보통 분들은 뭐 서로 이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핸드메이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소스가 부족해가지고 나름 고민을 갖다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현정 강사님이 우월하게 월등하게 잘 이끌어 주신 덕에 그 세세한 거보다는 전체적인 걸 보자라고 해가지고 우선 큰 덩어리를 갖다 만들어 놓고 세세한 거보다는 그 윤곽을 갖다 잡아준 쪽으로 해가지고 큰 줄기만 쫓아갔던 게 그래도 요번에 좀 좋은 성과를 거뒀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 월등하게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정말 1인자 팀을 이끌어 주시고 그 팀 자체를 다 아주 그냥 통으로 다 올리신 우리 박상현 작가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워낙 그 두 분들의 어떤 능력이 좀 출중하셨고, 그리고 일단 저는 제 자신이 문제였었고, 제가 가장 문제였는데, 사실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이제 방향을 잡기 어려웠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읽어줄까라는 생각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좀 뭔가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선영 작가, 김경민 작가가 너무 잘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 남을 돕다 보면 내가 잘 된다는 그 신념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같이 가지고 한다면 이 책을 쓰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그 두 분의 어떤 멘토링이나 이런 멘토링이라기보다는 좀 같이 즐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김경민 작가님 아까 손 드셨는데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그 아까 그 오정우 그 네. 원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보태면요. 예. 그 목차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큰 목차를 잡고 그 안에 이제 세부 목차들을 일단은 그 좀 잡으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을 조금씩 써 가시다 보면 어느새 이제 하나의 얼개가 되고 또 글이 완성되어 있을 거고 방향을 좀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정말 공감을 딱 읽자마자 최근에 그 저희 그 형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신데 휴학하시면서 이제 그만두는 걸 전제로 이 뜨개질을 하시는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아예 그냥 보내고 싶었어요. 전혜린 작가님. 네. 네, 오늘따라 줌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번에 1차로 출간할 수 있었던 게 저희 그 소그룹의 힘이지 않았나 싶어요. 나머지 저희 3명 멤버 중에 2분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신데 그냥 저는 단지 기한 안에 빨리 마무리했기 때문에 1차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하면서 사실 셋 중에 저희는 그 아침마다 모닝 글쓰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거를 제일 많이 참석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2분이 힘이 너무 컸고 그 2분도 곧 출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교수님 말씀도 듣고 조언도 들어서 제가 글을 쓸 때 멋있어 보이려고 글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딱 읽더니 왜 네 옷이 아닌데 네 얘기가 아닌데 풀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풀어지냐. 네 얘기를 해야지. 네 경험을 얘기하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글을 한번 완전히 갈아엎고 나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내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저희가 먼저 단지 출간한다고 해서 이제 멘토지만 말이 멘토지 사실 독자태고 정도의 피드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2차, 3차도 꼭 빨리 출간하실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1차 출간 작가님 중에 안 하신 작가님 없으시죠?
예,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혜린 작가님 그 말씀 하셔서 생각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전문 출판인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쓰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1차 출간 작가님들이 하실 때 이제 나는 이걸 너무 잘 해내는 전문가로서 서는 게 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자 입장에서의 그 멘토로서의 도움을 줄 건데 충분히 저는 지금의 전문가는 어떠한 엄청난 수준에 이르는 그런 전문가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반보 앞선 경험을 먼저 한 사람의 경험을 우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하나 갖추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로 팀이 만들어졌을 때 서로 존중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2차 출간하시고 또 3차 출간하시면서 나머지 후속 작업들을 따라오시면은 아마 나도 모르게 이제 앞서간 사람들과 처음엔 따라가죠. 가장 좋은 방법은 모방이잖아요. 그래서 모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창조하게 돼요. 계속 따라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걸 결국에는 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 한 사람들의 그 걸음을 계속 따라오세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수님이 또 앞에서 큰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오늘 이제 그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팀이 이제 소그룹을 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내 팀을 그대로 만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시는 경우가 한 10분 정도 이제 조금 입을 푸셨고 또 이제 앞서 출간하신 작가님들 말씀도 들었으니까요.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10시에 잠깐 만나서 마지막 5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 시간은 지금 한 그 15분 정도만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왜냐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교수님, 네, 한 말씀. 네, 죄송합니다. 그 실제로 그 1차 출간하신 분들 중에 물론 한 반 정도는 빨리 그 방향성을 잡아 가신 분인데 나머지 반은 사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제가 한번 일일이 한번 목차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때 좀 저도 많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그때 그 잡힌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저는 목차를 똑같이 잡아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늦게 갈 사람이 그때 이후에 그냥 실천을 하셔가지고 그냥 1차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 목차 잡아들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제가 볼 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적으면서 근데 거기서 1차, 2차, 3차 이게 차이가 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팀들 간의 그 치열한 토론과 그때 조금 뭐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자극받은 팀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1차에 들어오신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내용의 차이는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근데 단지 그 팀이 서로 막 치열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책을 쓸 때는 아까 전혜린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이야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냥 이쁘게 보일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출판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겁니다. 제가 개념을 잡아드려 볼게요. 내가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하고자 하는 방향을 상상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는 걸로 적어도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하는 게 지금 자신의 미션과 비전이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공감을 하죠.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그래도 살아온 게 그 방향성에 맞는 또 한 일부 그런 캐리어가 돼요.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 분야는 좀 보완을 하겠지만 이 분야는 전문가였네. 그럼 강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갖추고 책을 쓴다가 아니고 책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소그룹을 열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인사하시고 지금 못다한 이야기 조금 나누시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정우 작가님, 네. 교수님, 교수님하고 저는 또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교수님? 예, 그렇게 예. 하시죠. 예, 네, 편하게 교수님. 그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더 전체적인 총평이나 어떤 뭐 이제 말씀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오셨네요. 말을 못하겠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투명인간입니다. 말문이 막혀. 그럼 나갈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사실 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첨삭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독자로서 그냥 독자로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글이 사실 글이라는 게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맞아요. 넘어가야지 다음 맞아요. 챕터가 또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막히는 게 있진 않은지 그 정도를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영신 작가님 분야는 사실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뭐 동영상 강의를 하지만 제가 뭐 전문적으로 촬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신 작가님 원고를 보면서 제가 실습을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사진을 직접 찍었을 때 실용서 같은 느낌이면 실용적으로 제가 뭔가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제 능력이 뭔가 좀 나아져야지 사실 그 책이 도움이 되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해가 어렵거나 너무 지금은 뭐 전문가용 서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박혜경 작가님도 그렇고 김영신 작가님도 그렇고 가독성이나 이렇게 속도감 있게 붙어서 읽을 수 있는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분야가 아니지만 남의 걸 읽었는데 이렇게 책이 쓱 넘어갈 수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란 제가 그냥 뭐 여기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내용이 좀 뭐 완전히 그 뭐 한 초등학교 5학년이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면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여기는 조금 다듬어 주시면 읽기 더 편할 것 같아. 이 정도를 이제 해드리고 저는 사실 박혜경 작가님이랑 원래 신유경 작가님이랑 같이 한 소그룹을 하면서 신유경 작가님 피드백 저희 되게 많이 도움 됐잖아요. 그리고 네네. 박혜경 작가님도 되게 예리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받은 피드백 덕분에 저는 빨리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명은 어쨌든 저는 끝났으니까 두 분 거를 우선시해서 보지만 서로 상호 피드백을 해주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영신 작가님은 어쩔 수 없이 단독 출간이 아니라 전체 같이 공저기 때문에 어미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거 좀 바꿔서 이왕이면 같이 빨리 2차에 제가 보기에 바꾸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나머지 7명이 평서체로 흘러가는데 이제 그거가 걱정이신 거잖아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로 다 썼는데 이걸 뭐뭐 다로 바꿨을 때 약간 어색하거나 의미 전달이 좀 버릇없어 보이거나 이럴까 봐 좀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바꾸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쓰셨던 목차들 있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그 출판 계획서 보니까 목차 이렇게 쭉 훌륭하게 잘 작성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 뼈대가 있으니까 그 뼈대에 맞춰가지고 조금 구분을 시켜놓고 제가 드리는 그 코멘트 방향 그거 한번 보시고 내용이 뭐
충분하게 뭐 수용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네.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구성을 갖다가 네. 좀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만족시켜 나가기보다는 전체적인 글을 갖다 한번 쭉 작성을 하신 다음에요. 네. 또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부분들을 갖다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좀 글을 갖다가 완성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하는 게 네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뭐 네. 제가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내용을 갖다가 메모한 게 있으니까 이 시간 끝나는 대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다음 주에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또 심화 있게,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가졌으면 하고요. 네.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연락들 해가면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리고, 그리고 다들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가지고 시간은 픽스를 못 시키겠지만은 시간이 맞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3명이서 소규모로 퇴근 이후에도 간단하게 시간 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 더 스캔을 해서 완성도를 갖다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얼마든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 분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다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이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없을까요? 저희 신유경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혹시 이 소규모 그룹에서 기존에는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게 좋았었다, 그런 점을 갖다가 같이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든지 했으면 그런 방향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저는 글을 쓰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모임만 예. 운영해 주셔도 네. 예. 사실 저는 제가 다른 일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모닝 예. 글쓰기 할 때도 그래서 제가 딴짓을 예. 많이 한 거를 인정해서 저는 이번에 운영하시면 무조건 책 쓰기만 몰입하려고요. 예. 아, 근데 글이 굉장히 잘 쓰셨어요. 제가 읽어보고 나서 야, 이걸 용낸 내수 될 정도인데 약간 그 결론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글의 완성도는 좀 높아가지고 참 좋다. 조금만 하시면은 당장 2차로 그냥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전체 틀 잡고 이제 초반에 서론까지 이제 했는데 이제 한 중간부터 해서 제가 약간 검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못 쓴 게 맞아서 출판하기에는 들어가기에는 많이 부족했었어요. 아유. 뭐 김현주 대표님 오셔서 이제 mento링을 하게 되면 아직 그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겠던데 이제 카페에 올리신 걸 보니까 이제 목차 정도 지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올라온 글에서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좀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피드백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제 다 같은 지금 고민들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좀 지점이 있습니다. 이경섭 선배님 저기 그 1차 찐창업 하실 때 그때는 그냥 이제 원래 이제 선정된 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딱딱딱딱 이렇게 되신 거예요? 또 중도 탈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 계셨었나요? 그때는 이제 11명이 한 팀이었으니까 아, 네네. 그냥 이렇게 2차, 3차를 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 11명이 다 같이 했죠. 그래서 맞춰가지고 한 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는
뭐 저도 이제 써야 되겠지만 고대심 원님이 저는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나간 얘기지만 1차를 좀 많이 희망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1차에 그냥 했었으면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방향이 안 잡혀서 아마 그냥 끝났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 창피하건 아니면 정말 잘 썼던 아니면 마음이 좀 안 들던 간에 그래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1차, 1차는 안 됐으니까 오히려 이제 또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신 거잖아요.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 좀 아쉬운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아까 우리 저도 늦게 잠깐 봤는데 뭐 이번 달에 뭐 이렇게 매주 조금씩 해가지고 뭐 해서 2차 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3차까지 가지 마시고 권태심 원장님은 2차 때 빨리 지금 한 거에서 수정해가지고 응? 네. 네. 갑자기 나가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불안정해서 나갔다 들어갔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기 뭐지 3차에서 그때까지 가서 고민해서 더 그래봤자 더 고민되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2차 때 딱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 그 하고야 싶죠. 근데 그게 선정이 돼야지 되는 거지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조금. 근데 1차도 선정이 이게 그리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아까 말씀 큰 고민을 겪어서 막 다 써놓고 바꿀 때였잖아요. 그런 말씀 아니었나요, 아까? 아 맞아요. 거의 그때 그러다 보니 마지막 어떻게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아니 원하는 대로 뭐 갔던지 하면 했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조가 또 바뀐다고 하는데 맞춰가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사실 핑계지만 요새 정말로 좀 저도 바빠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직 쓰지 못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권자매만 지금 그나마 좀 고치고 있고 나머지는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2, 3차가. 근데 이번 기회로 할 때 권자매를 필두로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2차 물론 제가 볼 때는 1차, 2차가 물론 처음 하는 경우지만 별로 차이 없어요. 네, 출판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든 한강사님이든 사실 1차를 마무리 안 한 상태에서 2차, 3차를 끌고 가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게 일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김경민 원우님이 멘토님이시죠. 우리 김경민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금씩이라도 한두 줄씩이라도 맨날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2차를 목표로 한번 해보죠, 같이.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좋네요. 권태심 원우님. 생각할 때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경민 원우님한테도 한번 봐달라고 했다는 것도 되게 좋네요. 저희는 그냥 저희 때는 그냥 교수님만 봐주셨거든요. 거의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11명이 다 같이 공유를 했어요. 사람이 딱 11명 뿐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게 현실적으로 힘든 명수니까 우리 뭐 멘토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제 다 잘 아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저도 정리되면 한번 봐주세요, 김경민 멘토님. 저는 이제 권태심 원우님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아이고. 다들 이야기 잘하시는데. 예, 우리 1차 출간 멘토 작가님들 너무 애쓰시는 게 진짜 감동적이었네요. 미리 다 읽어오시고 또 이렇게 준비해 그러게. 가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 전에 잠깐 살짝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말씀 나누는 거 이제 들어봤는데 아마 어려움을 겪으신 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 다 검토를 어느 정도 그래도 보고 오셨거든요. 우리 작가님도 준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팀이 싹 바뀌어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팀원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 들어오신 경우도 못 들어오신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좀 이렇게 다 넣어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잘 커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작가님들께 그래도 보내드린 거니까요. 좀 양해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드리게 드립니다. 이제 일단은 원래 기존 팀 오늘 만난 팀이 일단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우리 김경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현주 작가님 한 분을 이제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오늘 아마 두 분을 만나셨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김경민 작가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지 그걸 좀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 분에서 두 분이 된 거고 이래서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오늘 만나셨던 그 작가님들이 아마 글이 어느 정도 다 그래도 한 7, 80% 좀 이렇게 다다르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한 장점이 또 있긴 있고요. 우리 김경미 작가님 나중에 그거는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조율이 될 것 같아요. 김혜 선배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상황을 좀 보고 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나경 작가님이 우리 권태현 작가님과 이경섭 작가님 멘토셨는데 오늘 이제 지금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증 공부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 이렇게 챙기시면서 하시는 게 체력이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마지막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우리 이경섭 작가님은 그 팀에 대한 그게 좀 계속 그러는 좀 어려웠네. 그래서 그 권태현 작가님과 이경섭 작가님이 어디론가 가긴 가셔야 돼요.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김현주 작가님은 사실은 거의 목차밖에 안 나오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그렇게 좀 가이드를 좀 주시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오늘 못 들어오셨네요. 바쁘신가 봐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제가 우리 멘토님들께 이제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쓰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다 완료됐는데 단지 1차에 그냥 1차에 출간을 거기 선정이 안 된 것뿐이지 난 다 썼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끝까지 쓰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4주를 더 이제 하는 거가 쉽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채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1차 출간하신 작가님들의 경험을 보자면 계속 이게 이제 누군가의 이제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나오면 그때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수정이 그때요. 그래서 이거는 더 고쳐야 된다. 막 이거는 막 이러면서 그때 막 이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듯이 완성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쓰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한 템포 원래 글을 쓰신 다음에 유명한 작가들도 이렇게 한두 달 뭐 이렇게 안 본대요. 안 보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부러 퇴고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객관적 시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일정을 만들고 할까? 이게 만약에 정규 과정처럼 매주 이렇게 또 지난번처럼 매주 만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톡방에서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공지만 나갈 거예요. 이렇게 공지만 나갈 거고 각 방이 만들어지긴 할 거지만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팀 간의 그 소그룹 간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난번처럼 피드백이 전혀 참여 안 하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멘토님들은 다 아마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오셨거든요. 다 너무 바쁘신 분들이세요. 다 여기 다 안 바쁘신 분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정말 너무 바쁜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바쁜데 이런 얘기는 사실 여기서는 뭐 어느 누구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내셨는데 또 봐야 되는 그것도 참 곤욕스러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2차, 3차 출간하실 계획하시는 우리 작가님들이 우리 이렇게 기꺼이 이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작가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셔야 이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앞에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일단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예?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교수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 잠깐, 또 궁금하시거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어떻게 교수님이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아까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예요. 뭐냐면 저도 이제 책을 내고 나서 회고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계속 보면요. 뭐가 자꾸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말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도 그 단어 선정 같은 거를 보면 최적의 그 단어가 있어요. 동사나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다가 띄워놓고 문장을 요럴 땐 어떻게 쓰는 게 비슷한 게 있나 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비슷한 표현들이 있거나 거기에 최적화된 단어가 있으면 그거 다 찾아가지고 다시 다 바꾸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영어로 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글 발음으로 하고 갈로에가 영어를 넣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게 판단이 안 되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버전업을 시키다 보면 문장이 세련돼지고 그리고 또 저도 이거 한 여러 번 할 때마다 계속 버전업이 되는 느낌. 하다 보면 이 문장이 최적의 문장이 중원 부원할 게 아니고 이거를 문장을 하나로 그냥 심플하게 딱 줄이니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나오네. 그리고 앞에 나는 뭐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안 들어가도 그 내용 흐름상 다 파악이 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굳이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 앞에다 또 지금을 넣는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의식의 흐름에서 방해가 되는 반복되는 단어들은 다 빼도 읽는 사람이 보면 지금 뭐 하는 그 시점하고 이런 건 다 유출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빼줄 거 빼주는 거, 그다음 문장이 중원 부원하는 거 빼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의 결과물도 중요한데 공동 출판할 때 여러분의 능력 부여가 뭐냐면 하면서 이 문장을 이런 느낌으로 쓰구나. 이거를 제가 경험했던 거를 그거를 말로는 표현을 못 하는데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글을 처음부터 잘 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도 뭐 내설만 하진 못하지만 제가 일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와이프한테 기도문은요 와이프가 대필합니다. 어린이집에 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그 문장이 안 나와. 그런데 이 책 쓰는 건 또 최적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책 쓰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꾸 쓰면요 그게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또 이게 문장이 막 보입니다. 여기 김정은 우리 아나운서 있지만 말로서 윤문이라잖아요. 말로서 사람들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해보면 막 머릿속에서 그게 상상이 되면서 없는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보면은 막 물리가 터졌다고 표현도 하고 뭐 기도가 터졌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기도가 터진 건 난 못 겪어봤는데 그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 출판할 때 그런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제가 꼭 겪어보면 그 다음부터 독자 출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제 조금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아까 그 한현정 우리 작가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계속 보면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자요. 자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머리 맑을 때 샤워하고 딱 봐요. 그러면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뭔가 또 그 문장이 끊어졌거나 뭘 써야 되지 아니면 생각 정리 안 되던 게 정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계속 보면요. 그다음에 머리가 거기 튜닝이 되는 느낌. 처음에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때 글 쓸 때 한 며칠은 헤매요. 머리가 거기에 최적화가 안 됐을 때는 자꾸 보면 이게 문장이 안 되다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밤새면서 밤새 가지고 한 100페이지씩 써버려요. 300페이지면 밤새 가지고 10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초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2, 3주는 헤매요. 막 글도 안 되고 그러다가 머리가 어느 순간에 최적화가 딱 되면서 그 여기 오정우 우리 작가님 그거 느낄 수 있고요. 설계할 때 한번 나도 모르게 몰입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설계에서 진도가 확 나가는데 그 전에 이게 컨셉 잡고 이게 뭐가 안 될 때는 또 진도 안 나갈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머리가 튜닝이 되더라니까. 저도 글을 잘 써서가 아니고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최적화 가지고 그럼요. 그때가 내가 IQ가 제일 높은 것 같아. 글 쓰면서 이 문장을 전달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고 했다 이러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심플할 수. 나는 그러니까 목적어 있고 동사가 있고 그죠? 그 영어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주어가 들어갈 땐 주어가 들어가고 목적어가 들어갈 땐 목적어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갈 때 이 문장 구조를 생각하면서 하면요. 말이 이게 쓸데없이 중간에 뭐가 이렇게 흐리게 주어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뭐 이상한 조사가 들어가기 말이 안 되네. 이런 걸 엄밀히 해 보십시오. 제가 말이 길었는데 그 머리가 거기 최적화가 되면 그 느낌이 저도 그래요.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튜닝이 되면서 어느 순간 최고조의 그 피치가 나왔는데 저도 책을 안 쓰고 또 있으면 나중에 그 머리가 안 돼요. 그럼 또 문장이 안 되다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도 몰입하다 어느 순간에 쫙 이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작가의 그 어떤 고통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 아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그 팀이 잠깐 조정이 될 건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정된 팀에서 좀 이제 말씀을 좀 주시는데 대략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딱 끝내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서 좀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한 5분 정도만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린 작가님, 박혜경 작가님과 김현신 작가님, 예,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그리고 오정우 작가님, 신유경 작가님, 강현호 작가님, 예, 됐죠. 그리고 이선영 작가님은 오늘 정수정 작가님이 안 들어오셨고 김성윤 작가님하고 권태현 작가님으로 세팅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선 작가님, 장영희 작가님, 송정숙 작가님 되셨죠? 예. 그리고 박상현 작가님이 김정은 작가님과 신승희 작가님이신데 백경험 작가님과 원래 신승희 작가님이 한 팀이셨는데 오늘 백경험 작가님이 그 영업 때문에 오늘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승희 작가님은 백경험 작가님 쪽으로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상현 작가님께서 김정은 작가님하고 정수정 작가님하고 팀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일단 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다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민 작가님 팀이 조금 지금 문제인데요. 권태현 작가님, 이경석 작가님 팀이 원래 이나경 멘토님이신데 지금 이나경 멘토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어려워지셔서 어려워지셔가지고 지금 오늘 김경민 작가님 팀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김현주 작가님이 혼자 남으셨네요. 그래서 우리 김현주 작가님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김경민 작가님께서 세 분을 다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네. 권태신 작가님 아니신가요? 우리 김경민 작가님 팀에 맞아요. 권태신 작가님하고 이경섭 작가님. 그리고 권태현 작가님은 이선영 작가님 편으로 가셨고요. 이제 헷갈렸는데. 그러면은 이경섭 작가님하고 권태신 작가님이 김경민 작가님하고 오늘 뵀는데요. 근데 사실은
오늘 참여하신 분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게 1번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우리 멘토님의 또 의견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상황이 우리 김경민 작가님 충분히 그런 정순혁 작가님 들어오셨네. 그래도 박상현 작가님으로 하면 되고 김경민 작가님이 지금 김현주 작가님을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죠? 아니 그 주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그게 사실은 좋은 건데, 그게 좋은 건데.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최고거든요. 그래야 빡빡 끌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지금 그 김현주 선배님 상황이 그 참여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어떠한 연락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안 예. 들어오셔서 사실은 김현주 작가님이 꼭 들어오셨으면 했는데 오늘 못 들어오셔가지고 어떤지 제가 상황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목차 정도 나오신 상황이시거든요. 진도는 지금 많이 못 빼셨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 이낙영 원우님은 지금 그 좀 멘토를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네, 말씀을 그래서 하셨다는 우리 것이니까요. 이경섭 작가님하고 권태신 작가님이 지금 어쨌든 그렇게 지금 세 분이 조금 그래요. 네. 네, 일단 뭐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진행을 그럼 해야 세 될 것 분을 좀 같아요. 묶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니면 뭐 네. 저기 어떻게 우리 요 팀은 다시 좀 얘기를 할까요? 네. 네네. 그게 좋겠죠? 예. 아니 근데 우리 아마 우리 김경민 작가님 스카우팅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김경민 작가님이 김현주 작가님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는 진짜 김현주 작가님 진짜 복 많다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소통하시고 이런 조정들을 완료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달리는 거니까요. 이번 주에 이제 톡방도 만드시고 우리는 아마 결정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언제 글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소통들을 자주 하실수록 이제 팀의 퀄리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김에 좀 친해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어떤 팀은 그 사업 파트너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팀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글을 써주고 도와주는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결 안 되신 분들은 따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있는 분 한두 분 받고 마무리. 교수님 말씀 더 안 하셔도 될까요? 예, 그러면 질문 좀 한두 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하여튼 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